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담도 열심히 하려고 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이고요. 오늘은 평소에 어르신들이 아프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이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참 힘들게 만드는 게 무릎 통증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어르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릎 안의 모든 관절의 연골과 연골판, 인대 등이 다 망가져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뼈가 맞닿으면서 아픈 통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밖에도 어떤 시술이나 수술, 어떤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세게 부딪혔을 때 갑자기 통증이 왔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계속 아픈 거예요. 통증이 이제 걷지도 못하고 시큰거리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관절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났을 때 이럴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이 옛날에는 참 힘들었지만 요즘엔 또 최신 기법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침하고 그러면 금방 병원에 가는데 무릎 아픈 거는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곧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방치해서 점점 이게 시골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농사일이나 힘든 일 하시면서 다리가 점점점 휘어지고 뒤뚱뒤뚱 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 연골판이나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뼈끼리 부딪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에 뼈가 아래 뼈를 점점 파고듭니다. 그래서 뼈가 내려앉으면서 다리가 확 휘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가장 하기 싫은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단계까지 오기 전에 우리 장민정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적절한 운동과 체중 조절과 초기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내년의 내 모습, 5년 뒤의 내 모습, 10년 뒤의 내 모습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아니려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 이제 무릎 질환도 단계적인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찍게 되는 게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뼈의 간격을 봅니다. 이제 초기 단계는 비교적 간격이 넓어서 우리가 이제 보존적인 치료, 우리가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물리 치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이렇게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병원을 이제 좀 더 아플 때까지 참다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오고 하다가 진짜 좀 다리가 붓고 밤에 잘 때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무릎이 자고 일어났는데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고 이런 쑤시고 아파서 병원을 오시게 되면 뭔가 이제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고 통증이 아주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급격하게 망가지는 시기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치료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한다고 할까 봐 걱정해서 또 병원을 안 가지 마시고 이럴 때 초기에 오시게 되면은 주기세포 이식 시술이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나 뭐 재생 주사나 아니면 주사를 통해서 세포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주사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병을 더 키워서 다리가 휘어지고 통증이 와서 보행이 힘들 정도로 쩔뚝거린다. 이럴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 무조건 다리가 휘었다고 또 인공관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무릎을 살리는 여러 수술, 덜 아프고 좀 회복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 먹어보고 물리치료 받아보고 좋아진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다음 단계로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받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사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사 맞고 왔으면은 어떤 주사인지 모르고 하여튼 잘 맞고 왔어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그걸 좀 저는 알고 싶은데 이게 이제 치료의 연결선상에서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의 종류는 가장 흔하게 연골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히알론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골의 성분, 이게 점막을 형성하면서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연골 재생 주사는 아니고 연골 주사라고는 하지만 연골막을 코팅해주는, 이제 부드럽게 윤활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염증 악화, 붓기를 빠지게 해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아주 극대화돼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관절염을 더 악화시켜서 많이들 이제 뼈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맞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되도록이면 자주 안 맞는 게 좋고, 정 아플 때 맞는다고 하면 1년에 한 3번 정도 4개월 간격으로 해서는 맞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도 PN이나 PDRN이라고 요즘에는 DNA 주사라는 것들이 나와서, 그게 또 이제 무릎 관절에 연골 재생이나 이런 쪽의 세포 재생에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증식 주사라고 해서 무릎 주변의 인대와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인대 증식 주사라고 해서 또 좋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재생이나 이런 DNA 주사 같은 것들을 되도록이면 맞기를 권합니다. 네, 주사 치료 받으실 때 가급적 어떤 주사인지 꼭 메모해 두시고요. 증식 주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 좋아져서 다른 주사라는 차별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증식 주사라는 건 말 그대로 관절 주변의 인대 염증 때문에 내가 시큰거리고 갑자기 다리가 풀릴 때 찌릿하고 통증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아픈 부위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손상된 조직이나 인대 쪽에 고농도의 삼투압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고농도의 그 포도당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가 싹 빠지면서 빨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세포 재생인 성장인자들이 활성화되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세포 조직을 재생을 유도하는, 좀 더 빨리 치유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네. 일단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시술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어느 관절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증식 주사는 말 그대로 당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서 갔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좀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데, 그 당일날 검사하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픈 부위를 일단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 그 네. 아픈 부위 위주의 짧은 시술, 10분에서 15분 안에 짧은 시술 안에 절개하지 않고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 무릎이나 어깨나 발목 다 가능하고요. 조직의 재생과 근본적인 인대 염증을 가라앉혀서 재발하지 않게끔 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식 주사 치료 사례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 단계인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네.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셨다 그래요. 네, 60대 초반이시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셔서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등산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악화돼서 이게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왼쪽 무릎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무릎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아주 심하게 찢어지고 심하게 염증이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한번 요거는 증식 주사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증식 주사를 5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사를 맞았더니 정말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가라앉으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가볍게 등산 정도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많이 회복된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 무릎도 내 어깨도 수술받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OBS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콜센터, 지금 시각 4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연결 잘 되셨고요. 네, 혹시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나이로 80살입니다. 네. 80대시고 목소리가 네, 네.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전화 통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 제가 60대 네. 초반에 왼쪽 무릎이 좀 아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가서 이렇게 찍어보고 별 이상이 없으니까 운동하세요. 그래서 네. 그냥
자전거 이렇게 실내 자전거 이렇게 타고 그렇게 하고 쭉 하면서 네네. 괜찮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 네네. 작년 10월 달에 예. 갑자기 두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양쪽 갑자기요? 다요. 네, 걸음을 못 걸 정도로 해갖고 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아이고, 갑자기요? 갑자기. 네,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네. 또 동네 또 정형외과 가서 뭐 이렇게 CT 같은 거 다 네. 찍고 했더니는 네. 뭐 이렇게 크게 저기 나는데 원인은 연골이 닳아져서 그런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새는 관절도 뭐 몇 기 네. 있는데 저는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랬더니 네네.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좋네요. 다행히 그래도.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면서 그 연골 주사라고 그러나 주사. 6개월에 네, 한 연골 번씩 주사. 맞는 거.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아가지고 6개월에 네네. 한 번씩 맞는 거 네네. 작년 10월 달에 맞고 네. 올 4월 달에 맞았어요. 네. 그러는데 또 이렇게 별로 이제 효과가 많이 그래도 없었어요. 낮은 네. 거죠. 지팡이 네. 안 짚고 그냥 살살 다니니까. 아, 그런데 조금, 완전히 낫지는 안 하셔가지고. 않고 지금도 네네.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음. 집에서 일하다가 허리 네네. 숙여서 뭐를 좀 이렇게 주우려고 하면은 그냥 아이고. 조금 나도 모르게 그냥 깜짝깜짝 놀래게 아파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픈 건 아닌데 어느 자세를 취하거나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네, 그렇게 특정 자세를 취할 아프고, 때. 네네. 네, 어떤 때는 또 밤에 잘 때도 또 막 아프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얘가 고정적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제 그래서 어머니 좀 답답하신 할 텐데 이게 20년 전에 한번 왼쪽 무릎이 아팠고 지금은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관절염이 2기라서 전만 다행인 네. 게 2기라고 하면은 아직 연골판의 역할이 아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골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순간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연골은 있지만 연골이 약간 우퉁불퉁하면서 부분적으로 연골이 떨어져 나간 단계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물차고 심하게 붓고 아프면은 또 통증이 더 악화되는 거라서요. 어머니 지금 현재는 뭐 좀 약간 부었다는 느낌이나 뭐 이런 통증이 좀 뻑뻑하거나 오금이 땡기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없고 물을 네. 안 찼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해주시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계단식으로 관절염은 급격하게 망가질 때 갑자기 확 망가질 때 물차고 붓고 아픈데 어머님은 다행히 그래도 그런 단계는 아니고 연골이 살짝 미세하게 금이 가거나 약간 아주 작은 부분이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그쪽을 딱 디딜 때 아주 시큰거리고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부분만 이제 또 우리가 살려서 이게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고 어머니는 아마 줄기세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해 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방법을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서 어머니 무릎을 근본적으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층 사는데 네네. 6층. 계단을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네. 그냥 그 계단 난간 안 잡고를 오르고 내리고를 못해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네, 지금처럼 아플 때는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옆으로나 난간을 잡고 천천히 뒤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이렇게. 네. 근데 내려가거든요. 나중에 치료를 잘 받고 나면 또 자신 있게 잘 걷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운동은 네네. 그냥 헬스에서 실내 자전거만 타는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쿠아나 수영이나 자전거, 실내 자전거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살짝 걷는 정도인데 한 30분 이상 걷는 거는 좀 무리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행히 이제 연골이 중간중간 미세하게 떨어져 나간 상태일 것 같은데요.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를 아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 끝난 후에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또 연골 재생 치료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치료 받으셔서 2층도 잘 거뜬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